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의 이 한마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통령만큼 높은 보안 권한을 갖고 공천과 인사에 대통령과 반반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이 특검 포토라인에 서자 갑자기 스스로 몸을 낮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를 흔들고 대통령실 인사에 입김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주가 조작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5년 4개월을 서면 조사와 황제 조사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만큼은 다를 겁니다. 특검 수사와 국민의 눈은 더 이상 그 어떤 특혜도 예외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8월 6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뉴스토마토 처음 나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스튜디오가 엄청 좋은데요. 아,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세요. 아, 의원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김건희의 날입니다. 네. 그러게요. 아침 눈 뜨자마자 지금 김건희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영부인,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사기관에 공개 출석을 하는 뭐 그런 역사도 지금 쓰고 있는 자, 김건희 피의자 소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까 앵커님도 그 아무것도 아닌 네. 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던데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듣고 어우 국민들 모두가 충격받으셨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16개인가요? 16개의 일종의 범죄 의혹을 받아서 특검 수사를 받고 있고 거의 군림하듯이 대한민국을 발 아래 뒀고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혹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약간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본인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맴돌아서 그냥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나? 진짜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의혹이나 지금의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바라옵건데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특검이 수사하고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 민낯을 정말 제대로 다 실체를 확인하시고 정말 제대로 이 법적인 죗값을 다 치르면 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대급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네. 죄송합니다면 될 일을 국민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물론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정말로 샤넬백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주가 조작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무슨 뭐 공천에 개입하든 자기가 비화폰으로 막 이런저런 막 권력적인 개입을 하든 그런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나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김건희 네. 특검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네. 그 최측근들 관계자들 다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있고 어제는 이종호 전 블랙 펄 인베스트 대표죠.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3부 체크하고 그 사람입니다. 김건희 계좌 네. 다루던 사람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뭐 그 구명로비 의혹에도 이종호가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수사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탄력은 받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국민들께서도 뭐 지금 특검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오늘 이제 출석을 한 것 자체가 예. 이미 사실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오르고 탄력을 받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이종호뿐만 아니라 뭐 김건희 뭐 집사 게이트네 무슨 뭐 김건희의 뭐 무슨 실장인이네 뭐네 하여튼 복잡한 예. 온갖 인물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정말로 그 16가지 이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실체적으로는 특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틀을 잡았구나. 그리고 이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이 연결 지점들이 수사 중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조금 드러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확인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기소
기소되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게 되겠지만 수사 자체는 이미 확실히 탄력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았나?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뭐 일종 구속이나 신병 확보도 그렇게 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기대를 언제쯤으로 기대하면 될까요? 근데 뭐 언제쯤이라고 뭐 제가 이제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뭐 특검에서 또 이제 한 번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제 이후에 추가 소환이라든지 뭐 보충적인 수사들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들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소환 조사는 한 5개 혐의를 조사한다고 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뭐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사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황이래요. 관련해서 그러면 불러서 조사한다는 게 혹시 구속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예. 거기까지 못 나가면 김건희 특검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라서 특검이라는 게 또 원래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예. 물론 저희가 이제 특검 수사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저희 당도 나름의 이 수사 진도에 대한 판단들을 이후에 조금 더 해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이 뭐 구속이나 신병 확보 관련된 생각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고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어떤 순서냐 그리고 그 어떤 순서로 이 그림들을 맞춰 갔을 때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냐 뭐 그런 판단을 하면서 당연히 수사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실 궁금한 게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나왔는데 특검이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16개 혐의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혹시 민주당 내에서 그 이후를 생각해서 추가로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뭐 예전에 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간 연장을 뭐 네. 안 해본 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뭐 이제 김건희 관련돼서는 의혹 사건의 숫자도 그렇고 복잡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의 이제 본물이 터져 나오듯이 예.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추가 수사나 더 완벽한 수사를 위한 뭐 더 많은 시간이나 더 많은 자원의 필요성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안에서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심지어 무슨 그 홍준표 전 시장도 이 국민들은 이거 충격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가지고 이런 식의 비리 부정 이렇게 이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큰 잘못을 뭐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 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사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아마 큰 또 공감대를 얻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예. 당내에서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 뭐 그런 그렇게 또 아. 절차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요. 네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사에 드러나는 사항들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를 공감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네. 예. 김건희 얘기를 했으니까 윤석열 얘기도 좀 할까요? 네. 그 속옷으로 속옷 차림으로 체포에 불응했던 윤석열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진짜 이게 저희처럼 제정신 박혀 있는 분들이 훨씬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부끄럽다가 옷을 벗으면서 이 뭔가 저항한다는 게 네. 물론 예전에 하도 이제 임기 중에 특히나 이제 그 막 그런 예전 이제 기억들이 떠오르던데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할 때부터 저희가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제 전 대통령이 됐어도 한번 해보고 싶었나? 약간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정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이런 모습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그런 자가 할 수 있는 건지 약간
하여튼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보면서. 그렇죠. 네. 수치심 따위는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그렇죠. 같고. 예. 네. 근데 내일 일단 체포영장 기한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7일까지잖아요. 그럼 추가로 영장을 재발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기소로 넘어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특검에서 판단하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기소를? 개인 생각으로는 아니 체포. 당연히 체포를 제발. 해야 되는 게 예,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뭐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사안도 그렇죠. 있고 예. 이 내란 내란 특검에서 특검에서. 하고 있는 사안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또 나중에 뭐 연결되면 해병대 특검에서도 뭐 맞아요. 당연히 관련 사안이 뭐 당연히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뭐 여기에서 뭐 그냥 옷 벗고 저항한다고 그냥 맞는 말씀이네요. 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정말로 특검 수사 과정이 굉장히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정말로 뭐 자기들 입장에서야 뭐 이거는 그냥 뭐 서면으로 하면 될 거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의 신기원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 내란 특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물론 그런 이야기들 뭐 특별재판소 얘기도 그래서 그렇게 유사하게 전 네, 나왔다고 네. 생각하는 게 그 실체적인 진실 하나하나가 다 역사에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꼭 구성 요건에 기소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특검에서 한 수사 사항들 하나하나를 저는 다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정확하게 또 평가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 특검 수사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기소 잘해가지고 형량 많이 받고 이 의미를 이미 뛰어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도 그리고 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하나까지 정말로 1초 1초의 상황들까지 모두 다 이 정확하게 실체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뭐 옷 벗고 저항한다고 저거를 놔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정말 끌고 오고 드러내서라도 수사할 것은 정말 요만큼의 남은 것도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개인 의견이 아직까지는 개인 의견이긴 예. 하지만 특별재판소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더라도 이 특검의 수사 기록 자체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료이기 네네.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특검이나 무슨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그 자료들이 뭐 안에 있는 것들은 많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예. 재판 과정에서 쓰여지지 않는 것들은 많이 묻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번 특검은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기록들을 남기는 일을 어떤 방식의 어떤 또 이 제도로서 접근할지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당에서 좀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그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낱낱이 공개하고 그러니까요.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길 수 있도록. 재판에 많이 드러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남겨야죠 저희가. 의원님께서 꼭 네, 해주셨으면 지금 좋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네. 남기게 할까. 네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그러면 좀 해볼까요? 네네. 그 민주당이 이제 얼마 전에 어제였죠. 방송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3법 중에서 방송법 하나 통과된 거고 국힘의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나머지 2개 법, 방송 3법 중에 2개 법은 21일에 본회의에 네. 이제 처리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 3법이 사실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다가 어렵사리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방송의 공영화, 뭐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법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1대 때 했어야 되는 법이에요. 네. 저희가 21대에 이제 과반수 의석을 달성했을 180석을 만들었을 그때 했었어야 되는 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당 됐다고 배불러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방송을 지금 뭐 다 이사면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사실은 못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법이다. 우리가 야당일 때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이 공영방송이든 아니면 이 지상파든
이 방송의 언론에 굉장히 이제 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에는 의석수가 모자라서 못했고 나중에는 의석을 확보했는데도 사실 그때는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그랬었어요. 왜 니들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하고 하고서 사실은 자기들도 막 얘기했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이고 지금 우리 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지금 민주당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저희는 내려놓자는 거거든요. 방송을 정말로 언론이 언론답게 서야 된다라는 예. 그런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도 참 웃긴 짓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저희가 야 니들 뭐 여당 되니까 안 해, 니들 되게 위선적인 거 아니야라고 사실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네, 지금은 협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네요. 이게 네. 자성의 목소리도 내주시고 사실 방송이라는 게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본인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안 그러니까요. 치고 싶어하는 그게 있는데 당연히 그죠? 그 반복의 고리를 저희가 이번에 깨는 거죠. 매우 의미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네. 그런 게 분명한 개혁인 거죠. 예. 사실 저희가 권력을 지금 다 가지고 있다고 그거를 또 언론 권력까지도 우리 맘대로 하겠다. 우리 모든 칼을 우리가 다 쥐겠다. 이거는 진짜 윤석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발상인 거고 이제는 정말로 모든 그게 언론이든 검찰이든 뭐 어떤 사법제도든 헌법이든 그 자리에서 민주주의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게 하자라는 게 개혁의 가장 뭔가 중요한 방향성이잖아요. 뭐 그 시작을 늦었지만 해 나가는 거죠.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네. 개혁 과제도 늦었지만 우리가 할 때 제대로 못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란봉투법도 참 오래 논의했어요.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 얘기도 요즘에 보면 복잡하게 네, 있고 네. 한데 노란봉투법도 상법도 사실 제가 뭐 의원하기 전에도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했었으니까 이젠 거의 10년 넘게 예, 논의를 맞아요. 해왔던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 기저에 깔려 있는 예를 들면 굉장히 가혹하고 폭력적인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민영사상인 이 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그런 우리의 이 노사관계 시스템, 노동법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큰 어떤 이 대명제하에서 정말 오래 논의하고 고민하고 토론해 온 법이거든요. 이제는 정리해야죠. 이제는 정리해야 되고요. 상법 부분도 지난번에 좀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게 솔직히 더 나았던 것 같긴 한데 이 못했던 부분들, 뭐 집중투표제나 뭐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물론 뭐 더 해야 될 일들이 저는 더 많다고 솔직히 생각해서 상법 이 정도로는 부족한데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법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이제 집중투표제 자체가 중요하고 무슨 뭐 이 분리 선출 뭐 감사 분리 선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지금 우리가 일종의 대주주가 말이 대주주지 아주 적은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회사를 막 마음대로 해왔던 갖고 거잖아요. 있죠. 예. 근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MOM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그래도 더 보편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주주의 다수 투표. 그러니까 대주주 딱 빼고 1대 주주 딱 빼고 경영하는 적이 빼고 나머지 소수들이 그게 맞아. 라고 하면 그게 진짜 맞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모두를 위한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이제 이 MOM 제도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원칙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의 이 주식회사, 우리의 기업들이 정말로 기업 가치 전체를 뭐 이게 누구 오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라라는 대명제 속에서 사실은 이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이 논의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원칙을 정말 자본시장과 우리 경제 전체에 아주 명확하게 목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많이 왜곡되어 왔던 예. 것들이 조금씩 정상화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제는 더 뒤로 밀 수는 없는 거죠. 네. 굉장히 그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상법 이번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엄청 22대 국회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네. 대로 이후에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네. 노사관계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더 이상 뒤로 미룬다면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그 어떠한 개선이나 방향 뭐 그런 어떤 발전 같은 것들을 못 하겠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성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은 정말로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또 맞물리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새로 이제 신임 당대표가 되신 정청래 당대표가 미는 3대 개혁과도 또 맞물리는 면이기도 합니다. 네. 개혁에 굉장히 의지를 내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의 속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검찰, 언론, 사법개혁에 있어서 속도전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하면 될까요? 이제 이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들도 개혁 과제가 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많이 바라시고. 근데 저희 당이나 이재명 정부 아마 대통령도 비슷하실 거예요. 다 저희가 너무 또 집권을 하고 나면 5년이 너무 짧아요. 5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큰 개혁 과제나 큰 과제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1년 차, 2년 차 넘어가면 또 뭐 큰 선거도 있지 여러 또 복잡성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런 정말로 이미 많이 논의됐고 축적되어 있는 개혁 과제들을 빨리 정리해 놓지 못하면 그 이후에 후속적인 과제들 그리고 이 개혁 과제들을 만들면 당연히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좀 하고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유도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는 앞에는 과반수가 없었고 뒤에 나중에 이제 임기 후반에 과반수를 확보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임기 초반에 저희가 아주 확실한 과반수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확실하고 큰 개혁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 4년 차, 3년 차 이렇게 넘어가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과정. 그래서 저희가 개혁의 기승전결을 제대로 만들려는 그런 어떤 그래야 사실 이재명 정부도 저희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너무 시간이 급합니다. 네, 급하게 빠르게 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네. 불거진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죠. 네. 이분이 이제 의혹이 나오고 나서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퇴하고 오늘은 이제 제명 당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긴 안 됩니다. 네, 솔직히 이 사안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해명하신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아마 뭐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막 고발도 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조금 이춘석 의원님도 뭐 구체적인 사실을 좀 명확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이춘석 의원이 하더라고요. 직접 밝히는 네. 것도 밝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의혹 자체가 엄청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사이에 요걸 주식 거래를 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명 거래를 그러니까 이게 했다는 저희도 거가. 이거는 굉장히 법적 문제가 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예.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기사를 보자마자 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고 게다가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해관계- 문제도 굉장히 크고 네.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차명거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법 사항이 또 굉장히 큰 이 위법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약간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뭔가 행동이 있으셨지? 약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 대표도 가장 사실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엄정한 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예. 한 거고 뭐 참 곤혹스럽습니다. 네. 경찰 수사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국힘에서도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는 탈당을 하고 제명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뭐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일종의 이제 조사를 해놓을 수 있는지는 아마 지도부에서 그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하시긴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예로 보면 약간 어렵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제명되거나 탈당이 된 이후면 사실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조사, 물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무슨 일이냐. 네. 뭐 이제 뭐 이렇게 이 당 차원에서 뭐 좀 물어보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수사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막 가서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마 지도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조금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 싶긴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뭐 입장을 정하신 게 있으신가요? 국회의원 제명은 그것도 논의를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저는 근데 국회의원 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개관의 그 일종의 헌법적인 지위의 박탈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래도 좀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정도 상황으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논의를 할지도 아닐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원들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한 명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좀 다시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저는 강하게 이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이게 반복, 아니 이게 이해가 돼야. 네, 아니 꼭 뭔가 같은 사안이 아니라 네네. 또 같은 이렇게 이런 이제 발목 잡는 일이 생겨서는 안 그렇죠,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는 네.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게 뭐 개인의 정치적인 생명도 그렇지만 이게 당과 이 지금 정부에 끼치는 피해가 사실은 막심하기 예, 때문에 예. 정말로 저희가 특히나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지금 더 많이 가져야 될 시기라서 정말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의원실 라이브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